안녕하십니까. 강남농업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76조 안전과 보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우리 정봉수 농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직장 내 괴롭힘. 예, 안녕하십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76-2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와 상급자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상 육체상의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의 차이는 그 성희롱은 사실 그 우위적인 거 있지만은 그 남녀라는 이렇게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상급자라는 그 업무의 그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다는 어떤 그 항상 동료간은 안 되고 좀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직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괴롭힘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다. 이 부분은 그 수인 한도를 넘는다. 다시 말해서 이 업무 외에 부가적으로 뭐 이렇게 시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2019년 이후에 이 위계에 의한 괴롭힘 또는 이제 한동안 또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이 성희롱 사건 고발 고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19년에 이제 그 법이 또 개정이 됐는데 지금 어떠한 경우에 이제 이런 괴롭힘 사건으로 규정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법제됐다는 건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사실 2019년까지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옛날 대한항공 부회장인 조현아 씨라고 그 부회장이 땅콩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비행기가 JF 케네디 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을 했는데 그 일등석에서 땅콩 그거를 받아보니까 봉다리 쳐줬다 접시에 대접 안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손님 서비스를 못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거기에 스튜어드레스하고 거기 스튜어디스를 관리하는 기장을 다시 내려놓고 이제 출발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비행기 출발을 했던 걸 다시 빼개가지고 이렇게 했던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마무리됐으면은 괜찮은데 이게 그러니까 그 항공법 위반을 해가지고 국내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 그리고 또 위디스크라는 그러한 어떤 벤처기업의 사장이 어떤 직원을 구타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장이라고 저렇게 직원을 폭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그 아산병원에서 태음이라고 해가지고 간호사들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은 안 된다. 이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이게 사실 수습 받는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정하기 바쁜데 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직장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존경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만들 때에는 그냥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면 된다 해서 사실 그 단체배학에 취업기 측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만 도입하면 되는 그런 식이었는데 막상 그걸 도입을 하고 이제 한번 그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없어지는 거를 이제 지켜보니까 전혀 회사에서는 옛날하고 똑같다. 이런 것 때문에 2021년도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기존은 똑같지만은 이제 그거를 다 가태료 규정하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회사가 적절한 조치, 또 보호 조치, 그리고 또 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보안 유지, 이런 조치가 없으면은 가태료 처분을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또 직장 내 괴롭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들도
이제 사실 이 법의 부작용이라는 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싫은 상급자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문화가 상하 관계가 좀 엄격하고, 그 다음에 또 연공서열식 제도를 많이 답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났고, 그 다음에 2019년부터 유난히 직장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이 좀 집중화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군대 생활을 통해서 그 상명하복, 그러니까 위에 사람은 고참이다. 그러니까 항상 지시를 할 수가 있고 밑에 사람은 따라야 된다. 그리고 네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따라야 된다. 직급이 그러니까 낮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이제 어떤 그 가부장적인 그러한 문화가 계속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한국 회사보다는 그 한국에 있는 외국인 회사에 들어가기를 선호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외국인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직급에 대한 크게 차별이 없고 오히려 존중하는 문화,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문화로 되다 보니까 좀 아직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많이 배워야 될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법이 우리나라 직장 문화도 좀 개선을 해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직장 문화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남 노무법인에서도 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 많이 이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노무사들한테 이 내용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출판도 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처리했던 그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한 10건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스터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책으로 나올 정도로 그 분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들었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이걸 통해서 어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단지 이제 처벌 규정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어떤 회사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 당연히 이제 상급자도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하급자도 당연히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바로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이 예방 방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매뉴얼도 이런 그런 문화를,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그런 어떤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강남 노무법인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내용을 또 공유해 주시고, 이러한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상하보다도 평등한 생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